안녕하십니까. CGH 뉴스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교평준화가 취지와는 달리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망하는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추첨해 문제라는 반응이 큽니다. 황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양. 김모양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매일 새벽 6시 30분경 집을 나섭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8시경. 등교 시간이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수업 시간에 졸게 돼요. 원하는 학교에 떨어져서 입지망이니 학교에 오게 됐어요. 고교 평준화로 인해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김모양은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 통학거리로 인해 힘든 학생은 김모양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여고 2019학년도 신입생 249명을 대상으로 통학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27%, 5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은 24%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고교 평준화는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지만 배정 방식으로 인해 불편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지망하는 학교의 인원수가 초과되면 학교가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집과 먼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은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해 고충입니다. 300명 정원인데 310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10명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전산 배정 추첨을 하는데 배정이 되면 300명 정원 중에서 310명 중에서 300명이 골라지겠죠. 나머지 네네. 10명은 이제 이지망 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안 그 고교 평준화가 네. 이 집과 거리랑은 전혀 관련 없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학생들이 매일 겪는 등하교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학교를 정해주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CGH 뉴스 황채은입니다.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배려하는 배정 기준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룸카페가 일명 청소년 모텔로 불리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서민아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베개와 매트리스, TV까지 놓여 있어 얼핏 보면 일반 숙박시설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룸카페의 내부 모습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내부를 볼 수 없는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룸카페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옆방에서 신음소리 그런 거 같이 들렸고 그래서 나가면서 남자를 봤는데 교복을 입고 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은 청소년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카페들은 설비나 영업 형태가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시는 룸카페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칸막이나 뭐 이런 걸로 해놓고 특정한 그 설비를 갖춰야 돼요. 지금 나오는 룸카페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일부 또 청소년들은 자기네들 놀 데가 없다고 우리한테 민원 넣고 이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법망을 피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룸카페.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문제입니다. CGH 뉴스 서민아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랜덤 채팅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통화 및 영상통화까지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자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랜덤 채팅. 랜덤 채팅은 단어 뜻 그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닉네임과 성별, 나이를 입력만 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났고 손쉬운 가입과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과 쉽게 채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 만남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무려 74.8%가 랜덤 채팅 앱 및 사이트를 통해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랜덤 채팅으로 성매매를 제안한 성인을 모텔로 유인해 폭력과 군풍갈치를 취한 청소년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비슷한 범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랜덤 채팅에 직접 참여해 분석한 결과 여성이라고만 프로필을 설정했을 뿐인데 닷새 동안 1,034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중생이라고 밝혔는데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매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랜덤 채팅이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따르면 이용자 퇴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으로 채팅 앱 자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마저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채팅 앱 등 온라인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채팅앱 운영자에게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청소년 성매매 시도만 해도 기본이 징역 5년이고 실제로 실행까지 하면 종신형까지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의 인터넷 이성 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랜덤 채팅은 모니터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적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규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자브리핑 마칩니다. CJH 뉴스 이유진입니다. 청소년들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문제들인데 모두 아직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더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